예, 시장이 상승 이후에 조금 숨고리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결국 이제 낙폭과대에 올라왔던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특별히 코스닥 또 중소형주 투자 아이디어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김재윤 연구위원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이제 몇 번 점검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10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코스닥 시장 흐름들은 어떻게 갈 걸로 보세요? 일단 600선을 이제 하단으로 지지하는 모습은 좀 네. 보여줬다는 게 좀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바이오 3상의 좀 부진한 이슈와 그리고 대외 리스크가 부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00선 하단 깨졌다가 이제 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600선에 대해서 이제 지지선은 좀 확실히 좀 보여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현 상황에서 상승 모멘텀은 좀 부진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로 일단 수급적인 요인에서도 좀 개인 매수에 힘입어서 좀 반등을 했던 것이었고 기관이나 외인들의 이제 수급 상황은 여전히 좀 부진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시장이 굉장히 좀 테마주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한 점도 이러한 좀 수급적인 불안감, 특히 개인 위주로 돌아가는 시장이 되다 보니 이런 실적보다는 좀 테마 위주의 시장이 되지 않았나라는 판단이 듭니다. 네. 하단은 좀 600선에서 저지를 했다. 그 네. 말씀은 이제 또 위로 좀 강하게 코스닥 중심으로 뚫고 갈 요인들은 그리 크지 않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전에 이제 코스닥 지수가 사실은 쭉쭉 치고 올라갈 때는 이제 기관들이 중심이 돼서 올라갔잖아요. 외국인도 네. 사고. 지금은 이제 수급 상황이 코스닥을 뒷받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요, 뭐 시장 전망은 그 정도 하고요. 관심 있는 건 결국은 이제 섹터나 종목일 테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반등하면서 뭐 5G라든지요, 네. 뭐 또 장비주라든지 뭐 몇 가지 섹터들이 강하게 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바이오는 좀 흔들렸고요. 섹터 흐름들이 어떤지 그 가운데 좀 또 눈여겨볼 만한 테마는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좀 빠른 성장을 좀 보였다라고 주가적으로 네. 빠르게 좀 올라왔다라는 섹터는 방금 말씀해주신 5G 그리고 네. 반도체 소재주가 있을 텐데 네. 뭐 물론 그 외에 뭐 돼지 열병 테마주라든지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재 장기적인 성장 그림으로는 5G와 반도체 소재주가 여전히 좀 모멘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5G와 반도체 소재 같은 경우에는 내년, 내후년 그림까지 좀 그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는 여전히 좀 유효한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이미 이런 섹터들이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좋았던 적이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뭐 거의 없었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 대주주 양도세 이슈까지 좀 엮여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올랐던 섹터들은 좀 보수적인 접근이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보통 3, 4분기 이제 특히 4분기 때 좀 부각을 받는 섹터들이 의류주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져 있는 의류주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성수기에 진입하는 겨울 의류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그런 의류주들에 대한 접근도 좀 유리한 시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5G 관련주는 조금 흔들림이 있더라도 괜찮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워낙 이제 뭐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집니다. 오늘 보면 이제 5G 장비주들이 꽤 큰 폭으로 KMW가 3%, RFHIC가 5% 이렇게 밀리거든요. 네. 이런 변동성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네. 일단 5G 종목들 같은 경우에 네. 저는 조정을 받을 때 네. 다시 매수하는 전략이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5G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크기 때문에 네. 그러한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3분기 실적에 대한 좀 피크아웃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오늘도 장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장기적인 관점의 성장 모멘텀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런 섹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실적 시즌이 돌입하니까 또 중소형주들은 실적 시즌에 좀 불리하죠. 그런 네. 걸 좀 모멘텀을 봤군요. 반도체 소재는 말씀하셨는데 소재 쪽은 이제 일본하고의 무역 분쟁 관련해서도 올랐고 조정도 네. 받았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진다. 또 네. 대체가 된다. 이런 점에서 관심이 있고요. 소재 말고 최근에 반도체나 OLED
장비 쪽도 꽤 관심을 가지고 은근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장비 네, 섹터는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네.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기 때 부각을 받는 게 장비주가 예. 될 텐데 지금 최근에 이제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쪽 투자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중국 쪽이라든지 국내 둘 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장비주도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전반적인 테마들을 좀 점검을 했고요. 그 가운데 그러면 눈여겨 볼 만한 종목들을 좀 몇 개 언급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저번에도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린 종목이긴 네. 합니다만 지금 시장 상황이 저는 계속해서 4분기는 좀 불안하다라고 네. 보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4분기가 불안하지만 연초는 코스닥 시장이 좋았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연초 때 이제 코스닥 랠리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은 일단 연초 그리고 4분기 실적 안정성이 좀 담보가 되는 종목들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주가 자체가 좀 크게 오르지 않은 종목들을 이제 픽을 한다면은 오히려 4분기 때 좀 더 안정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연초 때 좀 부각을 그 주가적인 반등을 이룰 수 있는 종목들로 제가 좀 골라봤고요. 그래서 종목은 예스24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이 두 종목을 좀 더 이제 저가 매수 관점에서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스24는 이제 전부터 좀 말씀을 쭉 하셨던 그런 종목인데요. 네. 모멘텀은 어떤 건지 또 최근에 주가 흐름도 좀 봐주십시오. 네, 우선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실적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일단 예스24가 거의 2년 정도의 적자를 허덕이다가 올해 1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좀 긴 주봉으로 보신다면은 1분기 실적 발표가 나고 주가가 좀 반등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2, 3년 정도 동안 주가가 계속해서 흘렀었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좀 싼 지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2분기 실적이 개선된 요인 자체가 그 이 회사의 좀 장기적인 그림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2, 3년 동안 그 적자에 허덕였던 이유 자체가 이 도서사업부 쪽에서 이제 원가율 상승 이슈가 있었는데 올해 1분기부터는 이 할인액을 좀 축소를 하면서 원가율 자체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이익률이 올라가는 그림으로 지금 진행이 됐고요. 3분기, 4분기 실적 또한 1, 2분기에 이어서 좀 굉장히 좋은 실적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장기적인 그림의 그 이익률 개선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내년 실적도 기대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다라고 보면 예스24가 지금 현 주가 수준에서는 굉장히 좀 밸류에이션이 낮고 그리고 이 종목이 지금 보시면 환기 종목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네. 말인즉슨 기간 수급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근데 내년도 3월 달에 환기 종목이 풀리게 되면은 기관들 수급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게 되고요. 밸류에이션이나 이 업종 같은 걸 감안을 한다면 기관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수준에서 저가 매수 타이밍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주사는 한세24홀딩스이고 예스24는 이제 사업회사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스24 책방, 온라인 책방은 도서는 알고 계시고요. 그 밖의 사업은 어떤 것들을 하는데요? 인터파크랑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도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영화 공연 티켓 판매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냥 대부분이 그런 사업이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패션 쪽도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연 쪽에서도 올해 BEP가 좀 올랐다라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도서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률이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쪽 자회사 같은 경우에도 인도네시아의 한 적자 법인도 올해 이제 정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내년도에는 이 적자 폭만큼에도 이 개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실적 측면에서 좋은 그림이 기다리고 있는 회사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중소형주들은 이제 가격 변동성이 좀 큰데 조금 길게 보면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네, 말씀이시고요. 맞습니다. 다음은 도이치모터스입니다. 포인트는요? 네. 도이치모터스는 뭐 다들 잘 아시는 그 BMW 딜러 회사이고요. 네. 이 회사가 사실 연초부터 주가가 굉장히 좋았다가 한 중반 정도부터 주가가 정말 급격히 빠지는 차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좀 많이 빠져 있어서 이 주가 하락의 이슈 자체가 이게 상승했던 이유랑 하락했던 이유가 굉장히 좀 유사합니다. 재밌게도 이 도이치모터스가 본업인 BMW 그 딜러사 외에도 그 수원 쪽에 있는 오토월드라는 그 중고차 매장
이제 분양 매장 중고차 이제 매매 단지를 건설을 해서 이 중고차 매매 단지 분양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 이 수익이 올해 굉장히 좀 크게 들어왔고요. 올해 거의 600억 이상의 이제 분양 수익이 좀 들어온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 올해 밸류에이션 자체가 PR이 거의 2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높은 실적 기록을 했습니다. 이 요인 때문에 사실 주가가 연초부터 굉장히 크게 좀 올랐었는데 이러한 분양 수익 같은 경우에 좀 일회성이지 않냐라는 시장의 노이즈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분양 수익이 끝나고 난 후에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느냐라는 좀 이야기가 돌면서 주가가 다시 좀 제자리로 돌아온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분양 수익으로 발생한 현금이 이 회사로 거의 1,000억 가까이 내년까지 좀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수원 오토월드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정도 때 이제 개장 예정인데 분양 수익 외에도 연간으로 이 오토월드에서만 발생하는 수익이 한 200억 정도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회사가 본업으로 보는 돈 외에도 200억 정도가 추가로 이 오토월드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 그리고 이제 이익 그로스가 내년부터도 발생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이면은 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년 기준으로 PR을 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5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다른 이제 피어 그룹과 비교를 할 때 굉장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이 분양 수익으로 발생한 이제 회사에 유입되는 현금이 내년도에는 또 다른 추가적인 또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도이치모터스도 굉장히 매수 타이밍이다 보고 있습니다. 네, 이슈 진단 오늘 이제 4분기의 코스닥 향방과 함께 관심 가질 만한 중소형주 언급해드렸습니다. ES24하고 도이치모터스 두 종목 봤습니다. KTB 투자증권 스몰캡팀의 김재윤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마켓온 1부 마치겠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조금 조정이고요. 코스닥의 낙폭이 조금 깊어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오늘도 대응 잘 하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